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용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용토 이 아프리카 식물들하고 이제 선인장 그리고 다육식물들 여러 다육식물들을 심는 용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장의 삼촌은 이 여러분들께 이 용토에 대한 질문, 조금 심도 있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용토는 김치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방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젓갈을 넣는 지방이 있고요, 또 젓갈을 안 넣고 김치를 담그는 지방이 또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용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용토를 조합해서 이제 쓰시던 간에 맛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흙이 뭐 맛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식물이 건강하게만 자랄 수 있으면 어떤 용토의 조합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토에 대한 메모를 제가 해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네, 인장이 삼촌의 레시피. 네. 모래, 펄라이트, 거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 김치 만드는 방법을 뭐 지방에 따라서 뭐 어떻게 담그는지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용토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마니아 분들이나 뭐 다른 다육 농장, 뭐 농원, 뭐 여러 개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쓰시는 용토 또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선 저는 이제 모래를 쓰는데요. 이제 모래는 무겁다라는 성질을 가지고요,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보통 이제 강모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에서 모래들끼리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모난 곳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모래는. 그래서 강모래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강모래가 아니라 뭐 샌드밀이라고 해서, 샌드밀, 뭐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세척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돌멩이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공사 현장이나 산에서 나오면 그걸 쪼개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뭐 공사용 모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예 자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샌드밀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표면이 매끄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이 모래가 들어가는 용토에는 선인장이나 아프리카 식물들의 뿌리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거나 그런 이 입자가 아니라 동글동글한 그런 입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의 특성은 수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흘려버리기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고운 모래, 굵은 모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운 모래는 수분을 보유하는 특징이고요, 굵은 모래는 수분을 보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래를 사용할 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너무 곱지만도 않은 모래를 사용하셔야 되고, 너무 굵으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채를 걸러서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고운 모래하고 굵은 모래가 어느 정도 적절히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굵은 모래만 있으면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분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통기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굵은 모래가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운 모래가 있다고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모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법의 자재 펄라이트가 있기 때문이죠. 펄라이트는 입자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껍고 커요. 네, 물론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different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입자가 큰 펄라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펄라이트의 특징은 공기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게 통기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구멍에 물이 찹니다. 이거는 또 나름 보습성이에요. 통기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습성을 가져갑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마릅니다, 물이. 그리고 보통 이제 모래 같은 경우에는 펄라이트보다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자면 모래의 입자가 작고요, 펄라이트의 입자가 커요. 크고 작은 입자들의 용토가 모여서 선인장이나 아프리카 식물들의 배합토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용토는 어떤 용토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뿌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용토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뿌리가 이제 돋아날 수 있게 너무 빽빽한 그런 용토만 아니면은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빽빽한 용토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고정이 되면서 이제 뭐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물이 좀 물마름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토를 사용하셔도 여러분 통기성, 그리고 뭐 보습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 되는 겁니다. 통기성은 어쨌든 뭐 물마름과도 또 연관이 있으니까 뭐 일맥상통한다고 봐야겠죠. 뭐 어떤 게 뭐 정답인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사항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 뭐 저곡토라든지 여러 가지 용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차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런 것들도 뭐 어떤 거와 어떤 거의 조합이라든지 뭐 어떤 거와 어떤 거의 조합이라든지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곡토의 습성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 저곡토의 습성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의 용토에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곡토는 이제 보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나중에 으스러져서 약간 진흙처럼 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저곡토, 인장의 삼촌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럽고 그런 특성,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식물들을 좀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화장토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분재하시는 분들은 또 보습성 때문에 또 저곡토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토라는 게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치하고도 비슷한 그런 맥락, 음식과 비교하자면 김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요리 연구가분들이 모여서 김치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소금부터 배추, 뭐 배추는 뭐 고랭지 배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겠죠? 어떤 느낌이신지 여러분. 고랭지 배추가 되게 아삭아삭하고 또 맛있는데 좀 3000% 빠졌네요. 어쨌든 이 용토는 여러분 정답이 없고요. 어떤 분들의 말도 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용토가 무겁다 그러면은 물을 주시는 간격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용토가 좀 가벼워서 통기성도 좋고 물마름도 좋다 그러면은 물을 조금 더 단축해서 자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용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아주 학구적인 이야기는 아니라서 네, 실망하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인장 이야기의 인장이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